bass louder.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여기 청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쌍니형님, 붉은햇살님, 네, 바이청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돌멩이님하고 토덕토덕님, 차동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예. 최영민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2020년 자 4월 22일 저녁 특강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맨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북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또 급등했던 종목들이 뭐냐면 정책주입니다. 그래서 총선 딱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한국판 뉴딜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한국판 뉴딜 정책 수혜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북한 얘기하고 이 정책주 얘기를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는 뭐 계속 변함없이 똑같이 얘기하죠, 그죠?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하실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또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이렇게 동참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어제 그 북한 얘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중퇴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어제 증시가 좀 흔들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실까봐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잡아드리려고 오늘은 이제 북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요즘에 세력들이 어떻게 돈을 움직이는지, 그죠? 그리고 오늘 얘기가 나온 이 뉴딜 정책주 이런 것들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자 오늘 이제 그 아무튼 지난주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딱 일주일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지난주 수요일날 15일날 총선이 있었죠, 그죠?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던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그 대북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대북주들이 쭉 급등을 하면서 이 주 뭐예요? 그 세력들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대북주들이 목요일날 급등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통신주들도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제 현재 정부가 총선 전에 과거에 강조를 많이 했던 이제 그런 테마주들, 그러니까 정책들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소차도 급등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날 대북주들이 급등을 하고 월요일날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날도 대북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갑자기 김정은 이제 미국 CNN에서 이제 김정은이 중태에 빠진 거 아니냐 요즘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고 그게 월요일날 화요일날이었죠. 어제 한 10시에 30분 이후에 그때 우리나라에 좀 알려졌어요. 그래서 어제 한 10시 한 40분 50분부터 본격적으로 어제 투매가 나왔고 코스닥 지수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래 꼬리를 길게 이렇게 달아놨죠, 그죠?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무려 5%까지 장중에 폭락을 했었죠. 물론 끝날 때는 이제 거의 다 감아 올렸지만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내내 이틀 동안 북한 김정은 얘기가 그렇게 언론을 도배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보다는 김정은 얘기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김정은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어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구혜주세요님도 어서오세요.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요? 갑자기 김정은이 죽으면 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겠죠, 그죠? 네.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지금 뭐 해외 증시는 별로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미국 선물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유럽이죠. 유럽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1%, 1.5% 이상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미국 S&P 500 선물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1% 이상 뭐 급등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시황을 쭉 잡아드릴 게 북한 문제도 얘기를 할 거고 우리나라 얘기도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녁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건데 왜 저녁 방송을 열었냐면 제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을 빨리 떨쳐버리시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투자를 하시던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또 조정이 올까봐 불안해 하시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비관론에 이제 휩싸여 있든지 아니면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떨어질까봐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또 방송을 열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일단 이제 그 갑자기 김정은이 죽는 거 아니냐, 중태에 빠졌다, 뭐 위독하다, 사망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런 찌라시는 지난주부터 있었어요. 자, 김정은이 죽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것만큼 이제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저녁 방송에서 짧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 경험인데 2011년도에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식으로 여러분들 돈을 크게 벌고 싶으시면 그냥 돈 버는 거 떠나서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고 싶으시면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를 찾아보면 돼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억력의 싸움이라고도 하죠. 2011년도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2011년 12월 달에 죽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때 아수라장이었어요. 네. 핵실험 한 3번 4번 한 거를 한꺼번에 한 것처럼 주식시장이 장중에 폭락했었어요. 똑같아요. 시간대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2011년 12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북한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발표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자 보여드릴게요. 점심때쯤 해가지고 김정일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2011년 12월 달에. 근데 잘 보시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얼마나 똑같냐면요. 그냥 김정일이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음봉 큰 거 하나 보이시죠? 이거. 네. 이때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급락했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네. 지금이랑 똑같다고요. 근데 이때랑 지금이랑 더 똑같은 게 뭐냐면 이때 미국이 망한다, 뭐 유럽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위기였어요. 이때도 전 세계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막 증시가 막 폭락을 해가지고 코스닥이 하루에 막 12% 이상씩 급락하고 막 그랬었어요.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근데 이제 이 급락을 딱 찍고 나서 이제 지수가 한 달 정도 올라갔어요. 회복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조정이 안 오는 건가? 아니야, 설마 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막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김정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손해가 많이 났으니까, 그죠? 근데 그 힘든 와중에 김정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중에 발표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북한은 항상 장중에 발표를 많이 하죠. 공산당들의 특징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장전에 발표한다든가.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8% 급락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결론만 얘기하면 김정일이 죽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얼마나 투명한 심했냐면 그날 제 기억에 그때 이름이 풍경정화예요.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그 한 종목 빼고 나머지 다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가 있던 게 다 풀려가지고 다 하한가 갔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김정일이 죽었다 해가지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결론은 뭐냐면 그날 그냥 하루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거의 다 하한가 찍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끝날 때는 지수는 이렇게 끝났어요.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5%에 끝났어요. 그럼 안 좋게 끝난 것 같죠? 아니요. 그 당시 종목을 하나 보면 됩니다. 광명전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광명전기. 광명전기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뭐 좀 잘 안 가는데 2018년도까지만 해도 대북주 중에 대표적인 그 테마주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개성공단 관련된 송전업체, 그래가지고 이게 보수 정권 때부터 이게 대북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런 거였어요. 이제 막 그 미국이 폭락하고 전 세계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한가 맞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11월 달까지 쭉 올라와서 좀 회복을 한 거예요. 낙폭이 큰 이제 급락을 겪고 정신을 좀 차린 거죠. 그러니까 눌림목이 나오고 있었어요. 눌림목이 딱 나오고 이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었냐면 육자회담 있죠. 네. 북한하고 그때 육자회담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육자회담 요거 나오면, 요 얘기가 나오면 이 관련주들 그때 대북주들, 그때 남북 경협주들이 상한가가 막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육자회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뭐가요? 총선 끝나니까 북한에다가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또 지원해 줄 거다. 그 기대감에 대북주가 급등했죠. 이때도 그랬어요. 김정일이 죽었다고 발표한 날 대북주들이 상한가 갔었어요. 왜요? 육자회담 한다고. 이거 보이시죠? 이게 요거예요. 12월 19일인데 보이시죠? 고점이 뭐예요? 14.9%죠? 육자회담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한가 갔었어요. 아침에. 근데 점심에 김정일이 죽었대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어디 갔었어요? 마이너스 12.98%죠? 그때는 상한가 한가가 15%였으니까 거의 이거 하한가 찍었다 뭐 하한가를 거의 찍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네. 플러스 7%에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간 거죠. 자, 김정일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던 대북주들이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됐었죠.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대북주 중에 급등한 거 많았었는데 특히 철도주들 다 폭락했었죠. 자, 이렇게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대북주가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폭락했을까요? 아니요. 자, 19일날 죽었다고 발표 나왔죠? 이게 월요일이에요. 수요일날 급등 나오죠? 목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금요일날 하나 더 나오죠? 다음주 월요일날 또 가요. 화요일날 또 가고 또 가고 고점 찍고 옆으로 돌다가 두 달 뒤에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됐죠? 또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그러면 내일 모레쯤에 대북주가 또 상한가 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9년 전 얘기예요. 그때랑 100% 똑같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북한 문제 때문에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뭐 차트나 뉴스나 그런 거 그만 보시고 인터넷 글, 그 경험 없는 사람들 거, 그죠? 일반 개인들 글 그만 보시고 이런 얘기 듣고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이 얘기 해드렸어요. 제가 그때 이때도 전문가였는데 이 당시에 이거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대북주를 정말 잘했어요. 왜요? 한 번 겪어봤거든요. 네. 핵실험이나 이런 거는 그때 핵실험 같은 거는 이제 뭐 저한테는 악재도 아니었는데 김정일 죽었을 때는 저도 그때 순간 당황했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도 당황을 했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한번 겪고 나서부터는 대북주를 거의 안 털렸습니다. 왜요? 봤거든요.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요번에 김정은이 뭐 죽었냐 살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바로 갔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오늘 그 대북주 중에 어제 김정은 뭐 죽었네 살았네 막 그런 기사 많이 나왔는데 오늘 대북주들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요? 대북주 중에 철도주 말고 SOC 관련된 거 있죠? 네. 특히 시멘트. 그거 오늘 상한가하고만 그랬어요. 왜요? 세력이 제로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시켰다. 대북주 중에 올라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북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종목이 어디 한두 개였겠습니까? 30개는 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더 많겠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똑같은 게 뭐냐면
그때도 이 대북주들이 급등하다가 순간적으로 급락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막 그 빅텍 같은 종목도 막 급등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 장중에 아침부터 막 빅텍이라는 방산주가 막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빅텍이 저게 방산주다. 근데 저 방산주가 급등하는데 제가 보기엔 가짜다. 방산주가 급등하면 주식을 좀 하는 이제 조금 하신 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방산주가 급등을 하면, 그러니까 전쟁주가 급등을 하면 다른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하니까 여태까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아, 그럼 오늘 또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다고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이것도 얘기 드렸어요. 제가 원래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뭐였냐면 방산주 그 종목들 그걸 좀 보여드렸거든요. 이거였었어요. 빅텍이 급등을 하고는 있는데 저 방산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거 가짜다. 왜냐면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방산주, 방위산업, 뭐 전쟁, 테러 이 테마주들인데 이 중에서 급등한 게 빅텍 하나하고 밑에 보면 한진중공업 있죠? 한진중공업은 이건 다른 재료로 오늘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산주로 급등한 게 아니고 아침에 뭐 빅텍이 10% 20%까지 막 급등하고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요? 혼자 급등한다 그랬어요. 방산주 혼자, 빅텍 혼자서. 그럼 뭐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실제로 가짜였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오늘 되게 편안하게 잘 보내셨거든요. 왜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빅텍이 급등, 방산주, 전쟁주가 급등하는 게 가짜라는 거를 아침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혼자 날리셨어요. 혼자 가면요 절대로 테마가 형성이 잘 안 돼요. 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인데 이걸 왜 계속 띄워놓고 있었냐면 보시라고요. 아침에 마이너스 1.5%였죠. 마이너스 1.5%에서 급락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플러스 1%로 끝나죠. 네. 이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방송할 때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어떤 말씀 드렸어요. 겁내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회원들한테도 빅텍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종목 하나만 갖고도 전체 시장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아무튼 좀 보시면서 아마 좀 의아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코스닥 지수가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안 떨어지지? 어제도 김정은 그 문제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6%까지 급락을 했어요. 근데 끝날 때는요 마이너스 1.4%에서 끝나죠. 네. 엄청나게 꼬리를 길게 달았죠. 그리고 누군 샀어요. 엄청나게 많이. 누가 샀을 것 같으세요? 개인이? 매매 종합을 보면 개인이 산 걸로 돼 있죠. 근데 도대체 누가 이걸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그 투자자별 매매 종합이 그게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요. 일반 개미가 산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굴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튼 요즘에 개인들이 굉장히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요? 조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다시 또 앞에처럼 이만큼 폭락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2011년 12월 달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앞에서 폭락했었거든요. 또 나올까봐 이거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김정일 죽었다고 그러니까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죽은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개인들이. 이게 뭐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절대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돈 못 봅니다. 응? 불안한 상태에서 무슨 싸움을 해서 이기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심리가 불안하면 뭘 해도 지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불안한 상태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손실난 거를 빨리 메꿔야 된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잘 안 돼서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겁내지 말고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동학개미 그러죠. 근데 제가 한번 그거 한번 짚어드렸는데 개미는 동학개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학개미도 있고요.
전투 개미도 있고요. 그죠? 슈퍼 개미도 있고, 그죠? 여러 종류의 개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즘에 그런 개미들이 있어요. 어떤 개미냐면 제가 방송할 때 얘기 많이 했는데 인버스 있죠? 네. 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어제 막 장중에 이렇게 투매가 나서 급락하는데 저랑 우리 회원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지수 막 급락할 때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과연 지수가 급락하게 세력들이 그냥 내비둘까? 왜냐면 지수가 급락하면 인버스의 인버스를 대량으로 매집한 그 개미들이 큰 돈을 벌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세력들이 이걸 가만히 냅둘까? 세력들은 개인들 수익나는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어떻게 할까? 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꼬리를 다 감아버리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스탁론 있죠? 네, 스탁론으로 이제 뭐를 많이 사고 파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 말고 잠깐만요. 뭐냐면 뭐 신용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탁론이죠. 네, 대출받아서 주식을 사고 파는 내역인데 개인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냐면 코덱스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 2배짜리, 즉 우리가 고버스라고 부르죠. 네. 지수가 이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 수익을 2배로 주는 거예요. 대신에 급등하면 2배로 손실나는 거죠. 총 매수 금액 보세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물론 개인들이 레버리지도 사긴 사요. 올라갈 때. 근데 잘 보시면 어때요? 네. 인버스, 고버스라고 할게요. 네. 고버스가 그냥 그 레버리지보다 2배, 2.5배 가까이 많아요. 네? 많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도 사람들이 많이 사죠? 인버스죠? 이건 고버스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락에 베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수가 안 빠지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제 미국이 급락했는데 우리나라 지수 거꾸로 올라가죠? 맞잖아요, 그죠? 네. 이 지수가 안 떨어지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이 안 되게 해주는 가장 그 첫 번째 원인이 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거 하나만 아니겠지만 세력들이 얼마나 개인들한테 그죠? 네, 수익 내주기 싫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아, 그럼요, 돌멩이님. 네, 정말 좋은 기회죠. 제가 이 얘기를 매일 해드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세력들은 개인들 이렇게 수익 내는 꼴을 못 봐요. 세력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인버스 지수가 하락하는 데다 베팅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게. 근데 개인들이 지금 여기다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동학 게임이 말고 이쪽에다가 막 갖다가 이렇게 막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테마주도 좋고 대형주도 좋고 좋은 주식이 너무 많으니까 물반 고기반이니까 열심히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홈런을 노리기보다는 안타를 치려고 노력들을 하셔라. 지금 변동성 장세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 막 이렇게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홈런보다 안타. 홈런은 제가 말하는 홈런은 이제 50에서 70% 이상, 그러니까 70에서 100% 이상 수익 내는 걸 홈런이라고 해요. 평상시에는 그런 거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안타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고 매매하셔라. 그러다 보면 이제 50% 이상도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개인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지수가 떨어지는데 베팅하거나, 제가 이거는 기사가 너무 길어서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개인들이 지금 이제 주식 사기가 힘드니까, 그죠? 주식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뭘 했냐면 원유 ETN 있죠? 여기다가 몰빵한 개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거래소에서 보이시죠? 네. 원유 ETN이라는 게 있어요. 원유 ETN 상장 폐지 전액 손실 가능성을 경고했답니다. ETN이 뭐냐면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 궁금하시죠? ETN 잘 아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도 많아요. 아니면 ETF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 ETN은 끝에 N자가 노트라는 뜻이에요. 노트 약자인데 주식 또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하고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F는 펀드의 그 약자예요. 네. 하나는 상장지수 증권, 하나는 상장지수 펀드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ETN은 상장 폐지가 돼요. ETF는 상장 폐지는 안 돼요. ETN은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거고, ETF는 자산운용사 거기서 발행하는 거예요. ETN은 상장 폐지가 돼요. 근데 여기에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뭐 유가사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보세요. 국제유가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주식을 살 수 있는 정말 저렴한 기회인데 사람들이 다 일로 갔더라고요. 평상시에 사람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원유에 이런 거에 투자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일반 주식하는 분들이 선물이라는 건 선물 거래 안 하니까 뭐 그 실제로 뭐 원유 선물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ETN이나 ETF가 뭐냐면 주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살 수 있게 편안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ETN은 상장 폐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원유 상품은 대부분 ETN이에요. ETF가 아니고. 근데 이게 개인들이 여기에서 그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죠. 여기에서 평상시에 이 원유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개미들이 이런 쪽에는 거의 잘 모르는데, 아니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개인들이 국제유가에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왜냐면 옛날에 100달러 했던 이 유가가 2016년에 한 20달러 때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급반등 나와서 나중에 7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똑같겠지 하면서 산 거예요. 이거를. 왜 그랬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식을 사자니 불안하고 우리나라 망할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왠지 원유는 안 망할 것 같고, ETN 괜찮은 거 아니야? 증권사에서 하는 거니까 뭐 레버리지하고 뭐 인버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수 ETF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샀냐면요, 뭐 괴리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유가가 5% 올라가면 이 원유 ETN도 똑같이 5% 올라가는 상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레버리지는 이게 5% 원유가 5% 올라가면 10% 올라가는 거였겠죠? 그죠? 근데 국제유가는 5% 올라갔는데 이 원유 ETN은 30%, 40%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괴리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거죠. 왜 그랬냐면 점상한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점상한가. 실제 거래하는 사람은 없는데 30%짜리 상한가가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유가는 5%밖에 안 올랐는데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만 많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계속 찍어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막 다 사서 물량이 소진돼 버리니까 홈쇼핑으로 따지면 완판되니까 계속 찍어낸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물량이 딸려가지고 증권사에서 막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동학개미 중에 상당수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런 무서운 얘기였었죠.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급락시킬까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왜? 동학개미들은 자기들 스스로 전멸하게 돼 있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랬죠. 동학개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를 되게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걸요. 뭐.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어요? 다 전멸했어요. 동학개미 중에 일부는 삼성전자 샀거든요. 삼성전자 되게 안 가죠? 왜 그러겠어요? 그 동학개미들 때문에 그래요. 동학개미들을 털어내려고 급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동학개미 이제 그러니까 일중대는 삼성전자 같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카카오 쪽으로 갔겠죠. 이중대는 동학개미 이중대는 어디 갔겠어요? 원유 ETN. 삼중대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인버스 고버스에 들어간 거예요. 4중대는 진단키트 바이오 고점에서 다 물렸겠죠. 더 있어요. 5중대 6중대 7중대 다 얘기 드릴까요? 다 보이거든요. 이거 그쪽에 다 들어가 있다. 싸그리 다 물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내비도 된다고. 전멸될 거라고. 신경 쓰지 마시라.
이 원유 ETN에 들어간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살났어요. 이걸로 보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되냐면, 잠깐만요. 아, 예. 이거 말고 이걸로 보실래요? 이거는 큐브니까 이거는 저기 NH 쪽에서 얻는 거겠죠? 네. 이거 말고 제일 유명한 게 신한 레버리지, 신한 거죠. 아, 원래 이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짧게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걸 많이 신경 쓰시더라. 그러니까 개미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2,500원쯤에 샀는데 지금 600원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증시가 폭락할 때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손절 때린 개미들이 그 원금 만회하려고 이거를 산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반에 반토막 났겠죠. 미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때 그래서 펄펄 떴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거 사시면 안 된다고. 응?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옛날 그때 그 펄펄 떴다는 거예요.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기사를 많이 준비해놨는데 여기서 일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회원들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유가는 결국 오른다며 동학개미들이 일부가 원유 ETN이랑 ETF를 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라 그러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그만 사라고.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여기 밑에 기사가 좀 긴데 여기 쭉 보시면 이거 말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기사로 실었는데, 원유 레버리지 ETN 사실상 상패 수준, 투자자 잠정 손실 4천억 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유 레버리지 ETN이 우리나라에 몇 개 상장돼 있는데 그거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 4천억이 좀 넘는답니다. 근데 거의 상장 폐지 수준이랍니다. 아무리 유가가 급등을 해도 이 사람들 손실이 회복이 안 될 것 같답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괴류율이 너무 커서. 근데 이 마지막에 이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숱한 투자 경고, 거래 정지를 몇 번이나 해줬는데도 막을 수 없었던 불나방들. 그러니까 이게 동학개미들이었겠죠. 이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번 레버리지 ETN의 투자 과열에 대한 증권업계는 물론이고 거래소도 혀를 내두른다. 저도 이제 혀를 내둘렀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수차례 투자 경고와 몇 주랬죠? 몇 주. 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주 동안 수차례 투자 경고와 괴리율 폭등을 경고하며 손실 위험을 고지했지만 늘어난 매수세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정말 막 미친듯이 사더라고요. 국제유가는 반드시 오를 거라고. 나중에 반드시 오르긴 하겠죠. 근데 그 전에 상장 폐지 당하는 거예요. ETN은 상장 폐지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저희도 너무 답답하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고지를 계속했고 수천만 주를 추가 상장해도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네.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저희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여기 밑에 보시면 원유 선물을 당한 ETF도 있거든요. 여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면서 자산 운용사들은 관련 유의사항을 각 판매 증권사에 전달하고 고객들에게 고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증권사는요, 고객들이 손해를 보건 말건 그냥 거래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안 합니다. 원래는 몰려들면 그 판이라고 정신없어요. 손해 보든 말든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저 같은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뜯어말리죠. 증권사는 좋아요. 왜요? 수수료만 챙기면 되니까. 근데 그 증권사에서 이 담당자가 그러잖아요.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봐도 황당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거래 정지까지 시키면서 투자 경고를 이제 수차례나 때리고. 진짜로 그랬어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요번에 그 동학개미들 아까 1중대, 2중대, 뭐 3중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학개미를 딱 반으로 쪼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을 그냥 반으로 쪼개면 돼요. 반을 딱 쪼개면 한쪽은 불안해서, 물론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은 코로나 때문에, 반은 완전히 그냥 그 완전히 낙담해 버린 거예요. 패닉에 빠졌고,
나머지 반은 뭐 했냐? 이 기회에 한몫 잡으려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엉뚱한 데로 갔어요. 엉뚱한 데로 갔다고요. 어디로요? 원유. 원유는 올라간다에 베팅했어요. 이게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또 글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서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다. 그런 사람은 인버스로 갔고 아니야. 그래도 국제유가는 반드시 반등 나올 거야. 그 사람들은 원유 ETN으로 갔고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삼성전자로 갔고 나는 삼성이 왠지 싫어. 싫어. 난 대기업 싫어.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갔겠죠. 거기도 대기업인데 아무튼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흩어져 간 거야 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투자 그 성과가 초라하죠. 네. 크게 당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맨날 인버스 보여드리고 개인들이 신용 어떻게 썼는지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돈이 어디서 굴러가고 있는지 세력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개인들은 정확하게 뭘 거꾸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저희 방에서는 종목 추천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시간 되면 무방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용기 갖게 해드리고 그랬던 겁니다. 네. 쭉 이해가 되시죠, 그죠?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자, 요 이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 얘기를 원래 한 5분 10분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얘기를 꺼내니까 좀 길어졌네요, 그죠? 자, 아무튼 누군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손절한 사람도 많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익을 내려고 열심히 뭔가 노력하신 분들도 있는데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원유 ETN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고생이 심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 정말 그 3월 달에 그 지수가 이렇게 폭락할 때는 한치 앞도 안 보이던 그 주식 시장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죠? 근데 보세요.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 합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 일자리 50만 개 만들겠다. 뭐라 쭉 얘기를 했어요. 한국판 뉴딜.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올 거란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기사는 다 읽어보셨죠, 그죠? 네, 한국판 뉴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력이 참 재밌는데 디지털 뉴딜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살짝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시간에서는 디지털 뉴딜 관련 뉴딜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세력이 뭘 포장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규 시장에서는 시멘트,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사 같은 이제 SOC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잠시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이 정책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부에서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시라는 얘기. 미국이 경제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지나니까 우리나라도 슬슬 뭐라 그래요?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죠. 경제 정상화 논할 여유가 생겼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 그러다가 말이 싹 바뀌죠. 물론 이제 이게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못 봤던 거예요. 네. 경제를 정상화 안 시키면 전 세계가 진짜로 망합니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죽는 게 아니라 진짜 굶어 죽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원유 ETN이나 그죠? 지수 인버스가 아니라 어디에 투자했겠어요? 이런 거예요. 넷플릭스 다 아시죠? 코로나 특수 넷플릭스가 1분기 신규 가입자가 전망치보다 2배가 넘었답니다. 1분기에 1580만 명이 새로 가입했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미국의 넷플릭스 주가가 어떤지 하나 보여드리죠. 코로나 사태 때 잠깐 폭락 나왔다가 이제 신고가 이만큼 났어요. 아마존하고 같이요. 아마존은 다 아시죠? 유통기업이고 넷플릭스는 집에서 뭐 하겠어요? 넷플릭스 이용 많이 하겠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 수혜주들이 없을까요? 많죠. 네.
원유 ETN이나 지수 인버스나 이런 데서 사는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 생각을 했다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겠어요. 그죠? 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우리 애들도 알 것 같아요.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한몫 잡으려고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그 방향이 잘못됐던 겁니다. 보이시죠? 네.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혹시라도 인버스 사고 인버스 사서 지금 들고 있다 그러시면 그게 모르겠어요. 네. 인버스로 저 큰 돈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뭐 잠깐 그냥 지수 폭락할 때 그죠? 네. 약간의 그 수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인버스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다는 사람 좀 못 들어봤어요. 인버스는 안 물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물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럽고 힘든 그런 상황을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다르다. 이 안에는 피해주도 있지만 반드시 수혜주도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없어?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저희 방에서도 수익 많이 내고 답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삼양식품이에요. 삼양식품 뭐하는 회사예요? 라면 만들죠? 네. 이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회복해서 지금 이제 또 올라갈 준비하고 있어요. 삼양식품을 잘 보시면 신고가예요. 이제 50주 신고가 또 내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세죠? 이게 뭐예요? 실체가 있는 기업. 실적이 진짜로 좋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투매가 많이 나왔는데 개별주 중에서 있잖아요. 요 정도 있는 것들 많아요 지금.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데 테마주가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실체가 없는 테마주가 있고요. 실체가 있는 테마주가 있어요. 실체가 없는 테마주는 예를 들어서 수소차다. 근데 수소차의 매출이 없어요. 그냥 뭐 연구개발하고 있다. 뭐뭐뭐 될 것이다.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조금 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건 실체가 없는 거죠. 근데 기대감 때문에 테마가 형성돼서 급등을 해요. 근데 실제로 실체도 있고 매출도 일어나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먼저 가는 게 있고 아니면 나중에 실적으로 좀 늦게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시면 되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잘 판단해서 공략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와중에도 대박이 터지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력들은 뭐 하겠어요? 세력들은 지금 당장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일단 기대감을 불어넣어서 실제로 그 기업이 실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주가를 급등시켜서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들도 꽤 있겠죠. 자, 오늘은 뭐였냐면 빈키님 잠시만요. 네,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총선 전에는 1, 2월 달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많이 갔어요. 3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4월 달 들어와서도 이제 그 총선주들은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총선 전에 제가 그랬죠. 총선주 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무방 열어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총선 끝나기 전에 급등하는 총선주가 있을 거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급등하는 종목이 있을 거다. 세력이 매집만 돼 있으면 반드시 올릴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세력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때. 총선 전에 급등을 하는데 재료를 안 바꾸고 그대로 급등하는 게 있고 재료를 바꿔서 급등하는 게 있을 거다. 총선주인데 총선이 끝나고 가는 것도 꽤 있을 거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재료를 안 바꾸고 급등하는 게 있을 거고 재료를 바꿔서 급등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럼 보자고요. 그렇게 됐나 안 됐나? 총선 전에 재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급등한 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남산항민이잖아요. 총선 전에 급등했죠? 그리고 총선 전에 내려와서 끝났죠. 지금 이제 붕 떠 있고요. 그죠?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총선 전에 재료를 바꿔서 급등한 게 파버나인이에요. 이낙연주 관련주, 이낙연주 위주로 얘기할게요. 파버나인도 남산항민님이랑 거의 똑같은 때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건 왜 급등했냐면 요만큼은 자율반등이고요. 이거 이낙연주예요. 근데 이거는요 재료 바꿨어요. 코로나 수혜주로. 왜요?
뭘로 바꿨냐면 인공호흡기 그걸로 바꿨어요. 총선 전에 거예요.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겁니다. 특수건설 원래 상한가 갔거든요. 이게 왜 상한가 갔냐면 저희 번 보유종목이에요. 상한가 갔는데 이게 상한가 간 이유가 저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판 뉴딜 그죠? 네. 그걸로 갔어요. 예전에 현 정권 초기에 이제 그런 정책을 발표했었어요. 도시 재생 뉴딜 그걸 한다고. 근데 이런저런 이제 북한 이슈에 묻히고 뭐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이런 이슈에 이제 묻혀가지고 그 테마주들이 못 갔었거든요. 특수건설이 오늘 이거 말고 이제 시멘트주하고 이제 여러 종목들이 같이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 대장주가 특수건설이에요. 특수건설을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서 보시죠. 이게 원래는 이낙연 관련주였는데 이낙연 관련주 중에서 원래는 해저터널이었어요. 자, 잘 보이시죠? 네. 총선주였어요. 이낙연 해저터널 11월 달에 급등했었죠. 거래 터트리면서 그때 케이트 서머린하고 뭐 이런 이제 특수건설이 급등했었어요. 하나는 대장, 하나는 부대장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세력들이 보내려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터지니까 잘 보시면 요번에 그 총선주들이 참 힘들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1월 달에 이제 급등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세상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대규모로 터져서 우한을 봉쇄했죠. 떨어졌어요. 이게 지수 급락하니까. 다시 이제 2월 달이에요. 준비해서 막 가려고 했어요. 보이시죠? 가려고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터졌네요. 또 순간 하락했어요. 총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 3월달 됐으니까 다시 올리더라고요. 빨리 가려고 막 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이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세력이 아마 몸이 달았을 것 같아요. 세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예, 그러더니 세력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재료를 바꾼 거예요. 총선 끝나고 재료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우리 애들은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만큼 급등한 거는 그냥 자율반등, 낙폭에 따른 자율반등. 요거는 재료를 바꿔요. 처음엔 이낙연 해저터널이었죠. 여기에서는 뭘로 바꿨냐면 이낙연 가덕도 신공항. 그때 총선 전에 거기 한번 들렸었거든요. 부산에. 그때 동방성기하고 영화금속 같은 거 상한가 갔죠. 그게 신공항 관련주였거든요. 옛날에 영남권. 그 언급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 급등했어요. 이낙연이긴 한데 해저터널이 아니고 신공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급등 또 하죠. 이거. 2번 3번인데 이거 왜 급등했는지 아세요? 총선 끝났거든요. 끝나니까 세력이 딱 바꿔버렸어요. 뭘로요? 대북주로 14%, 15%, 어제도 10%. 요거는 요 3번은 뭐냐면 대북주. 현비청님, 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네. 뭐 그런 거 모르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했었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은 뭘로 바꿔놨어요? 네. 대규모 SOC,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그래서 급등을 시켜놨어요. 상한가를 보냈죠? 이게 대장주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 뭐냐면 요거는 TS 인베스트먼트인데 요거는 재료를 세력이 바꾼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려놨죠. 이거는 잘 보시면 11월달하고 여기 1월달에 들었다 놨다 했었죠. 이게 왜 그랬냐면 총선주 중에 일자리 정책 관련주였어요. TS 인베스트먼트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거냐면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고얘기가 나오면 요게 급등을 합니다. 요게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특수건설처럼 재료를 바꾼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왜냐면 어제, 엊그제, 오늘 계속 급등을, 오늘은 좀 눌렀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했고. 이거는 왜 급등했냐? 일자리 정책 발표 기대감 때문에 급등한 거예요. 그 대장주 역할을 한 게 TS 인베스트먼트. 정보주까지 다 왔죠. 실제로 TS 인베스트먼트하고 특수건설이 저희만 보유 종목인데 총선 전에 매집을 해놨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손절 없이 수익을 편안하게 내고 있겠죠, 그죠? 네. 그랬잖아요. 총선 끝나고 분명히 올라오는데 재료를 바꾸는 것도 있고 안 바꾸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 예상이 정확하게 맞았죠? 어떻게 맞췄을까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수도 없이 해봤거든요. 네. 김정일 죽었을 때도 대북주 해봤고, 그죠? 네. 총선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네. 총선주, 대선주만 15년 이상 했거든요. 네. 별의별 걸 다 겪어봤다고요. 요즘에는 아예 대선주나 이런 거 살 때는, 선거주 살 때는 미리 어느 정도 다 대비를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합니다. 회사 기업 분석 다 해보고, 재무 건전성 다 해보고, 유상증자 같은 게 안 나올 기업 있죠?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거 위주로 합니다. 실제로 실적이 일어나는데 세력이 매집을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대선주를 거의 그런 걸 사놨어요. 옛날에 이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항상 그런 걸 대비를 해놓고 사요. 요번에 총선이 끝나고, 총선 전에는 수익을 못 냈겠죠. 왜냐면 이만큼 이제 급락을 이제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좋은 수익으로 확 돌아서 있겠죠. 그렇죠? 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시간에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면서 뭘 또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신주나 뭐 이런 걸 만들어놨던데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디지털 뉴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회니까 그걸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쪽을 살짝 띄워놨더라고요. 이쪽은 또 눌러놓고.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세력이 전 되게 재밌어요. 네. 시간에 하락하면 막 여러분들 놀래죠? 큰일 날까봐. 아니요, 전 재밌어요. 왜요? 머리를 오만상 굴리네요, 진짜. 세력들이 개인들 수익 안 나게 하려고 시간에서도 이제 머리를 써놨어요. 제가 아까 그 6시에 딱 끝나고 나서 그거 보고서 웃었다니까요. 한참 웃었어요. 네. 야, 끝까지 개인들 속이네. 그랬어요. 우리 형들은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일 아침에 시초가 이제 보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자리 정책주들도 그렇고 이 그제 총선주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재료를 바꿔서 아니면 재료를 그대로 유지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특수건설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뭐냐면 세력들이 이 뭐만 갖다 붙일 수만 있으면 계속 갖다 붙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빨리 이제 수익 내고 빠져야 되니까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S 인베스트먼트는 일자리 정책주였는데 이미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좋아하는 회원들한테 추천을 요걸 한번 했었어요. 뭐였냐면 나와이비죠. 이것도 원래 이낙연 관련주였는데 이게 일자리 정책주가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상한가 2개 나와서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그것도 바꿨죠. 이거는 총선, 이것도 이제 총선 전에 재료를 바꿨던 거예요. 코로나 소외주. 원래는 이낙연 관련주였어요. 나우 아이비 캐피탈이니까 당연히 창투사겠죠. 그럼 뭐예요? 창투사는 일자리 관련주거든요. 원래 일자리 관련주였는데 코로나로 바꿨다가 어제 보면 급등했죠. 10%. 이게 뭐냐면 다시 일자리로 바뀌어서 급등한 거예요. 요게 여기 보시면 어제 추천한 내역이거든요. 이게 어제 날짜 맞죠? 21일 어제 9시 전에 나우아이비 일자리 수요주로 어제 매수했었어요. 동시효과예요. 종가가 이제 플러스 10%로 끝났으니까 네. 수익이 바로 났겠죠. 저희가 뭐 손절 같은 거 안 합니다. 잘. 네. 지금은 여러분들 손절가를 거시면요, 저는 손절하고 싶어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네. 손절가를 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주식을 사시면 돼요. 손절가를 걸면 손절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 한번 내서. 손절가를 가끔씩 저한테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절가 안 줘요? 예, 안 줘요. 왜요? 손절 안 할 주식 추천하면 되니까요. 나와이비도 어제 이거 손절가 걸어놨으면 어제 김정은 그것 때문에 아마 손절 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안 겁니다. 왜요? 종목에 자신이 있거든요. 재료가 딱 붙어서 갔잖아요. 일자리 정책 수혜주. 이번에 일자리 정책 수혜주들이 먼저 이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것도 미리 내놨고요. 지금도 갖고 있는 게 좀 더 있어요. 왜 갖고 있겠어요? 일자리 정책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 일자리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뭐겠어요? 정부에서
좌파건 진보건 보수건 우파건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계속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의 신용건 그런 개미들, 원유 ETN에 몰빵 때려가지고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는 그런 개미들, 그분들처럼 똑같은 길을 가지 마시고 설령 원유 ETN 사서 손해를 많이 봤다, 지수 인버스 샀다가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정상적인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넷플릭스 삼행식품처럼 저런 기업들이 지금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개별주 좋아한다.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방엔 대형주도 하고 대형주도 약간씩 추천하면서 이렇게 개별주 테마주를 많이 하는데 수익이 빨리빨리 납니다. 손절가 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 특수건설이랑 TS 인베스트먼트 보여드렸죠? 예, 총선 전에 매집한 거 맞아요. 손절 안 하고 다 수익 내게끔 해드렸고 현금을 계속 만들어서 나우아이비 같은 종목 갖고 하루에 10%짜리 단기 수익도 내고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그겁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항상 지수가 폭등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종목도 폭등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격은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주식시장에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력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세력은 개인들이 어떻게 할지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게 보이는데 세력들은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수익 내고 싶으시면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라고. 왜냐면 개별주 테마주 가지고 수익들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자꾸 재료를 바꿔요. 나우아이비가 여기서 급등할 때 여기서 급등할 때 여기서 급등할 때 재료가 다 달라요. 아까 특수건설은 계속 바뀌어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은 그냥 올라온 거예요. 여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거고요. 여긴 이거고 이거고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어떤 종목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어요. 주식을 아무리 싸게 사면 뭐합니까? 비싸게 잘 팔아야 되는데 내 종목이 왜 급등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들고 있다가 끌려 내려오고 그런 거 많이 겪으셨죠, 그죠? 살 자리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 혼자 하는 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적극적으로, 그죠? 능동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돌멩이 말씀처럼 혼자서 하시면 추워요. 네. 망설이지 마시고 종목이 필요하고 리딩이 필요하시면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잠깐만요. 내일이 이제 목요일인데 앞으로 이제 이 총선 끝났죠, 그죠? 이제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이제 더워지면서 확진자 수가 더 현저하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활성화에 이제 정부가 이제 힘을 모아서 막 움직이겠죠, 그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뉴스에 그런 게 나오대요. 이란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 저희 방에서 최근 6개월 동안 6개월만 잡아볼까요? 최근 6개월 동안 6개월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우리 회원들 지금 더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 모양이었어요. M자 모양이죠. 네, 지수가 중간에 폭락됐고요. 조금 올라가다가 폭락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때 수익이 진짜 많이 났어요. 오죽하면 하루에 10종목 이상 매도세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 갖고 들어오신 거 최근에 기존 회원들 추천한 거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10종목 이상 추천나간 적이 매도세 나간 적도 있어요. 언제요? 구정 전에, 전후로.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을 선침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대박 났었어요. 2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누르고 옆으로 돌려도 그죠? 네.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왜요? 이럴 때 테마주들이 개별주들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재미없어요. 한번 때려서 옆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희한한 전문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걸 바래요. 왜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수나미를 확 돌려버리거든요. 지수를 붕 띄운 상태에서 돌린다고요. 개미들 못 들어와요. 무서워서. 왜요? 더 떨어질까봐. 그때는 세력하고 우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신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지금도 수익이 잘 나는데 지수가 조금 더 눌러주고 옆으로 돌리면 테마 주황색 열리기 때문에 저는 더 자신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져도 살짝 눌러줘도 걱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다 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마시고요. 네. 마음을 빨리 그죠? 네. 편안하게 잘 정리하셔서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건 예, 박세홍님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이쪽에는 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시 10분이 넘었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